자, 금요일 2, 3부 신삼변 시대. 오늘도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 변호사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재입니다. 사실 이 신삼변 시대 아이템에다 사건 사고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피해를 그렇죠. 본 얘기고. 그런데 제가 우리 양변 이거 몇 개월 했죠? 신삼변 시대 거의 한 2년 돼가지 않아요? 2년 반 정도 된 것 그죠? 같은데. 2년 반 돼. 구삼변 시대까지 하면 진짜 오래했죠. 그렇지. 근데 이 신삼변 시대 하면서 오늘처럼 아이템이 우울한 아이템으로 우울하고 슬픈 아이템으로 차 있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무리 사건 사고로 이건 다 사망 사고고 다 사연 있고 그렇죠. 슬픈 그런 저 사고들만 있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해도 있었고 돌아가신 선생님, 제자한테 맞아서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선생님, 군인한테 맞은 택시기사, 그 얘기 오늘 다 해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허변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한테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선생님 얘기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네. 이거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교육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이 양천구의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난달 30일 자기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네.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교사가 이 교사 남편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게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이게 알려졌는데, 이 학생한테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선생님이 남학생에게.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게 폭행의 정도가 거의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것 같아요. 눈을 맞고 얼굴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다가 쉴 새 없이 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뜬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들어서 바닥에 내리꽂은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지금 전치 3주 이제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한쪽 손에 반깁스하고 입안 다 찢어지고 멍들고 이런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이들도 지금 트라우마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아이들도 트라우마일 거고 맞은 선생님이 제일 할 거고. 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해한 학생은 분노 조절 문제 같은 정서 행동 장애로 지난 5월부터 하루에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폭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 교사가 상담 수업 빼고 대신 체육 수업 하고 싶다 이렇게 B군이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상담 수업 못 뺀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길래 또 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때려줄까 하더니 이런 폭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때라면 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학생이요. 그럼 체격이 좀 커요? 꽤 큽니다. 일단은 지금 피해 교사 남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에 글 올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 가해 학생이 신장이 한 160 후반 그리고 몸무게가 70에서 80kg이라면 양절 변호사보다 좀 더 나가는 것 같네요. 네. 그건 뭐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되게 큰 건데. 그죠, 굉장히 큰 학생인데 이 폭행 당시에 가위, 뭐 탁상 거울 같은 것들도 던졌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네. 피해 선생님 남편이 글을 올린 거에 대한 주장인데 그 상황에서도 아내는 요새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큰 소리 내고 좀, 뭐라고 막 네. 지시를 하면 네. 그게 정서적 학대에 정서적 해당한다. 네, 그런 거 뭐 비슷한 사건들도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적도 네, 있었는데 저도 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할 때도 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라는 것이 피해 선생님의 남편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 선생님 남편의 말을 좀 더 보죠.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 좀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 가해 학생에 대한 평소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계약 이틀차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학급이 시작하자마자 이틀차에 밥 먹던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얘가 이 학생이 네, 그리고 며칠 뒤엔 또 이제 이 여학생이 아니라 또 다른 남학생을 때리고 발로 밟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명씩 뭐 같은 반
여자 짝생, 그다음에 남학생, 그다음에 선생님한테까지 온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주장입니다만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일 자체가 없었고요. 이런 일 자체가 없었지. 이런 일이 맞아. 생겼다면 뭐 사실 네. 그때는 거의 뭐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네. 대형 사고였을 텐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 부모 얘기는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지금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사건 이후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도 이 가해 학생의 폭행은 좀 계속됐다고 하는데 뭐 친구를 때리고 아내에게 욕설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다.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변. 앞선 사건에서는 피해 선생님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우리 애가 뭐 소리에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이번 이 선생님 폭행 사건 일어나고 나서는 가해 학생 부모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 부모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까 네. 조금 이제 바꾸긴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애가 선생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애가 잘못이었고 왜냐하면 네. 주장이 그래요. 아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특수학급 그 상담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원래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근데 그렇죠. 이 피해를 당한 교사가 오히려 그 아이를 차별하고 혼을 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 교사하고 동료 교사들을 신고하겠다라는 게 원래 입장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아이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한답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는? 그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었던 선생님이 거죠.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네. 게 최초의 피해 학생 그러니까 가해 학생 부모의 주장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피해 교사 선생님을 보면 신체적인 어떤 상해는 전치 3주에 불과하지만 3주 지나면 낫는다는 얘기거든요.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잠시만요. 부모가 가해 학생 네. 부모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과했답니다. 나중에는 사건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서 용서받고 싶다. 아이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최초에. 아버님의 그 선생님의 남편이죠. 선생님 남편의 그 주장이었던 거고 이후에 이게 이제 뭐 알려지면서 파장이 워낙 커졌으니까. 입장을 좀 바꾸셨거나 아니면 뭐 본인 주장은 원래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개인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한 것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양쪽 말이 조금 엇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해주시죠, 허주. 네. 피해 지금 교사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려고 해도 이렇게 움찔거리면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다른 수 사람 있을 것 손이 닿으면 그 맞을 때 느낌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A씨 측에서 이 비군 측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글을 썼을 때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 있고 나서 3주 뒤에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가 결정이 됐고 이 전학 조치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 전에 사건이 났을 때는 일단 아이가 2주 정도 학교에서 분리가 됐어요. 분리 조치가 바로 됐고 그리고 이 교사도 이 병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별휴가 5일까지를 이 학교장 재량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교사들 전국 교사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네. 탄원서가 온오프라인 통해서 거의 2,000장 가까이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교권 침해 사례들 이렇게 이제 다 문제가 되면서 사실 작년부터 더 이게 계속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희영 교육감이 공식 입장문 내고 네. 수업 방해다, 교육활동 침해 너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 조치 또 심리 상담 지원하고 네. 상해 치료도 지원하고 소송비랑 치유 프로그램 법률 자문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한테 지금 1대1 밀착해가지고 이 지도사가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해 학생이요? 네, 그래서 이 전학 조치가 됐으니까 아마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런 교권 침해 사례에서 정말 문제가 분리 조치가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교사가 휴가를 가거나 휴직하는 형태로 교사가 떠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하게 되면은 학생한테 제일 심한 게 전학이나 퇴학 조치인데 이 사안 정말 워낙 심각하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전학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퇴학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의무 이게 교육이니까.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학이. 그래서 지금 뭐 아이한테 뭐 특별 봉사라든가 학급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심지어는 뭐 사과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인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아니, 과제 근데 같아요. 이런 저는- 일들이 네.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얼마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학생 인권 보호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법을 바꿔서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었고 교육청에서 교사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대리해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긴 해요. 법적으로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고소 고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발당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선임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맞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면 좀 얘기가 커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 왔어요.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사들은 제도가 있어도 보호를 못 받았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조금 더 얘기해보죠. 백변. 네. 이 학생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게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을 퇴학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문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그 학교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학생이, 문제는 이 해결이 안 학생이 일단은 이 피해 교사하고 분리를 위해서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럼 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떡하지에 대한 똑같은 의문이 남아요.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네,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편에서 폭탄 돌리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전학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단 미봉책에 그치는 게 아니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 이 학생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정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 저희들끼리 했지만 그 학생들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별도의 특수학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교에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이게 완전히 또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맞춤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들이 덜 돼 있어요. 사실 솔직히 우리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지역별로 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또 논란이 일어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일반 학교에서 무리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부터 마련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789님.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부모 갑질, 교권 붕괴는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대부분 경험해본 내일이라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교사들 중에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분 많아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하나 더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허변.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네. 조사 중이니까. 그런데 한 맘카페에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국회의원 학부모 가족의 갑질,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네. 이 가짜 뉴스로 밝혀진 거죠. 어제 그 지목된 국회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했어요. 나 아니라고. 네, 네. 지금 뭐 이 국회의원의 손주들은 다 여기 해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국회의원이 사고가 난 이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옆 아파트에 뭐 산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지목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 죽음을 둘러싸고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뭐 설왕설래 추측하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요, 그냥 이제 뭐 학부모가 괴롭혔다는 정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원 41만 명의 대형 맘카페에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글 제목이 이 서희초에 새로 오신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제 교실에서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뭐 98년생이고 몇 살이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맡은 반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맡은 반이 한 학기에만 2번째 담임 교체가 있었고 한 여학생 학부모가 직전 담임교사를 계속해서 괴롭혀서 이 선생님으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글쓴이가 적었고요. 그런데 이 여학생 학부모가 계속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가 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딸이 화장실 가는 거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라. 뭐 이런 요구를 선생님한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거의 뭐 한여 수준으로 선생님을 괴롭혔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한테 시달리다가 이 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불려갔는데 갔다 온 다음 날인 어제 학교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고 괄호하고 어디 아파트 사신다고 함.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삼선 국회의원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 엠바고 걸고 기사 못 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초등학교가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을 덮으려고 학교 공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거의 사실로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가짜뉴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 글 쓰신 분이 수정된 글을 올렸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해서 올린 건데 일이 많이 퍼질 줄이야. 학부모 가족의 국회의원일지도 모른다는 추정글이 있어서 저도 그거 올렸던 건데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덕망 있는 국회의원이십니다라고 했다는데요.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네. 수정한 것까지는 뭐 좋은데 저 하나 좀 충고를 드리면 특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에게 키보드 앞에 계신 여러분들 자신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이 확인하거나 취재하거나 그렇지. 경험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예, 그거 하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구? 변호사. 예. 제일 귀찮은 사람 누구? 경찰. 예. 제일 본인도 피해보는 귀찮죠, 사람 누구? 본인도. 본인. 예, 명심하시라는 거. 김태현 변호사 말은 적극적으로 바로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짜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문자도 왔지만 예. 그런 비슷한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추정글도 마구 쏟아져 나왔던 것 또 한 가지는 또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으니 예. 그냥 딱 느꼈을 때 이건 선생님 진짜. 왜 그랬을까? 예. 분명히 이랬을 거라는 그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퍼져 나갔던 것도 이분도 이제 잘못했지만 예.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는데 잘못했지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도 처음에 입장문을 내놨을 때 이게 제대로 이게 무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멀쩡했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해요? 거기다 또 그것도 학부모들이 일부 학부모로 추정되는 분들이 일부 보낸 문자들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게 정확히 사실도 파악 안 되는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먼저 추모부터 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낸 분들이 계셨어요. 일부였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뭐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이제 같이 업무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 그래요? 듣는데 예. 진짜 다 그래. 저도 집에 자녀가 하나고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지만 너무 내 자식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다가.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가짜 뉴스는 당연히 문제고 이런 네.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이 교사의 어떤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은 네, 철저하게 또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학교에서는 뭐 학폭 관련된 거 담임 교체 또 뭐- 학부모 갑질은 예. 확인된 거 없다라는 없다. 입장을 저 공식적으로는 밝히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네. 근데 이제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게 진상 규명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양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이
지금 핵심이 학부모 갑질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저는 학부모님들이 물론 자기 아이가 궁금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뭔가 학부모님들이 교사와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그러니까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창구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계속 한 학교 교사에만 계속 이게 어떤 개인적인 연락이 가도록 만들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밤에도 문자가 오고 이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변 퀴즈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이라 우리나라 중에서 학생 인권을 더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네. 미국이나 유럽일 거 아니에요. 네. 인권이 더 발달했으니까. 네. 우리는 학생 인권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학생 인권 많이 보았는데 애들이 선생님 때려가지고 사고 났다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그건 도대체 왜? 예.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진학 위주, 그러니까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교권에 관해서 제가 토론회 같은 걸 오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본 걸 전하자면 이게 성적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재를 하거나 뭐 출석을 정지시킨다거나 수업에서 뺀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학교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뭐 정학을 한다거나 출석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학교의 판단을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사교육도 발달돼 있고 학교에서 성적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학교 학적부 같은데 생활기록부에 불리하게 적어서 우리 아이 혹시라도 대학교 갈 때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일이 나서 또 쫓아오기 때문에 학교가 질에 위축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밖에서 기사를 있어요. 찾아줬어요. 빨리도 찾아? 그러니까. 2023년 2월 27일자 기사인데 다시 좀 띄워주세요. 바로 경찰이 플로리다에서 와서 체포를. 2023년 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좀 내려주실래요? 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마구 때린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 게임기 뺏었더니 122kg의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서 여교사가 기절했다. 미국도 이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야, 이거 다음 주제도 폭행 사건인데 20대 해군 부사관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요. 영상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좀 영상이 나갈 겁니다. 소리도 들릴 거고요. 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승객이 저 기사님 쪽으로 다가갑니다. 뭐라고 계속 막 소리를 치죠. 임명해 봤을 때는 욕설하는 것 같은데. 땡겨. 예, 그러더니 뒤에서 택시기사를 감싸 안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택시기사가 차를 세고 내려요. 그랬더니 뒷문을 열고 나옵니다. 차 앞에 지금 대치하고 있죠. 그런데 2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밀치고 택시기사는 우통을 벗네. 대응을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우통을 벗고 지금 발로 차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사이드 미러에 이 가슴을 부딪히신 거예요. 네. 택시 기사분이. 그래서 저런 비명을 네. 지르신 건데 지금 눕혀놓고 마치 UFC 하듯이 목을 좀 조르는 장면도 보이고요. 경찰이 그리고 출동을 했는데 양변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 네. 직업 군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업군이죠. 중사예요. 오호. 중사고 지난달 19일 밤 11시 정도였답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해군 부대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고 사실 왜 폭행이 시작되는지는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맞을래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반말 당연히 썼고요. 그리고 아까 운전석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뭐 손으로 때릴 듯이 그렇게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택시 기사분은 근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답니다. 관사 앞이에요. 저기가 관사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무슨 라이터를 꺼내서 불로 태우겠다는 등의 언사를 하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차는 바람에 이제 사이드 미러에 가슴 배 부분을 이렇게 좀 부딪혀서 바닥에 쓰러졌고요. 누워서 계속 폭행하는 바람에 갈비 5개 골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 비명이 이제 갈비뼈 다쳤을 때 그렇죠. 나온 비명. 예. 예. 자, 그런데 이 해군 A씨의 이 해군 동료들 이 폭행한 사람 이 동료들의 선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부분인데
이제 경찰이 도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할 경찰서, 관할 파출소로 이동하니까 예시 해군 동료와 상관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합니다. 뭐 본인들 동료니까 와서 무슨 뭐 선처해달라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좀 넘어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아까 그 택시 기사분을 폭행했던 이제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근데 이제 이 택시 기사분을 더 화나게 만들었던 건 이제 해군 그 장교, 상관 뭐 그 동료들이 와서 젊은 군인을 죽이려고 하냐. 청춘을 망치지 말아달라.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갈비뼈 5개 부러져서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분 딸이 택시기사분의 딸이 이 분노를 하며 남긴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젊은 가해자의 인생은 불쌍하고 무고한 60대 노인이 맞은 것은 괜찮은 것이냐 이런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지금 아직까지 이 군인한테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건 없고 군에서? 그냥 복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뭔가 징계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탄원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1,500명 가까이 된 1,400명 넘는 사람한테 탄원서 받아서 구속영장 해달라고 영장 구속시켜달라고. 피해자 측에. 네, 피해자 측에 엄벌 탄원서. 네,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결국에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구속영장 기각도 좀 분노를 하겠지만 보복을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치 6주고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대한 어떤 폭행이랑 협박이기 때문에 범죄 사안 상당히 중대해 보이기는 해요. 피해도 사건도 위중한데 기각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영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그대로 있고 이 사람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된 걸로 보여요. 일단은 죄명은 상해. 그렇죠. 운전자에 대한 특가법상 운전자 운전자 폭행이 있겠구나. 네. 운전사상해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어떤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처벌이 경하게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처벌은 당연히 엄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군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약 1,500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민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판 열리고 첫 게시물 오른 이후에 7년간 2,500건 올라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1,500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제대로 된 처벌해달라, 명예 더럽힌다, 강력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양변 해군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 해군 게시판 바로 그 문제가 된 게시판을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해군 부사관에 관해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뭐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 해병 그렇죠. 헌병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수사를 할 것이고 결국 이제 유감 표명도 있었고 지금 뭐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죠. 저는 이게 처벌이 뭐 가볍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꼭 구속을 시켜야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그런 형사 사건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젊은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다.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 문화다 싶네요. 아직도 그런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결국에 처벌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합의가 지금 관건인가요? 일단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순 상해 사건이 아니라 운전자 특가법. 특가법상 운전자 등에 대한 상해이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높은 이유가 이 피해자의 피해도 피해지만 운전하는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해군에서 밝힌 것처럼 해군에서 나서서 피해자의 피해복을 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가해자가 이제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신삼번 시대 아이템들이 다 우울한 아이템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힐링 좀 해야 되겠어요. 양 변호사 준비하셨죠?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자, 양변 오늘의 그림은 뭐예요? 오늘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페레보렐 델카소라는 스페인 화가의 그림이에요. 비평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뭔가 그림을 보시면
어떤 소년이 뒤에 네. 캄캄한 암흑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눈이 휘둥그레진 게 바깥을 살피고 있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그림이. 정확해. 요즘 김태현 변호사님이 정말 이제 미술을 보는 눈이 확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만 얘기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구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이 옮는다. 정도 뭐 얘기해도. 이거를 이제 제가 몸소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입체 그림들 3D 뭐 아트 이래가지고 그런 그림들 트리가인가 트리가이 이런 뭐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원조격이에요. 정말? 이런 그림을 원래 트롱프 레유라고 프랑스어로 부르는데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림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본격적으로는 유럽 같은데 유럽에서 특히 17세기 이럴 때 19세기까지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 성당 중에는 평면으로 성당 지붕을 만들어 놓고 원형 돔처럼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바꿔놓은 성당도 있고 그렇게 장식적인 요소로 많이 쓰였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롱플레이를 구사하는 화가들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막 그 비난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해요. 저건 뭐 기술자지 뭐 저게 무슨 예술이야 무슨 사상을 담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감정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페레브를 들커소는 그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게 창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소년처럼 보이지만 저 창이 아니라 보면 액자예요. 액자 그림 속에서 사람이 뛰쳐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도권에 가둬놓는 그 비평의 틀로부터 나는 이걸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 오늘 되게 속상한 얘기들이었지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당하고 또 젊은이가 어르신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거꾸로 뒤집어보면 과거에 우리는 상상도 못했었죠. 근데 과거에는 또 거꾸로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았었고 어른이란 이유만으로 갑질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그걸 바꾸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건 좋은데 저 소년이 이렇게 창 밖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 창이 고층 빌딩이라면 거기서 그리고 절벽이라면 그게 바깥으로 뛰쳐나오더라도 또 어딘가로 정상적 길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생명체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만 그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럼 새로운 길은 어떻게 갈 것인가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뛰쳐나오게만 내버려 두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잘해. 사실은 이 그림 보면서 네. 제목이 비평으로 해도 그렇지. 사실 아무리 봐도 오늘 주제랑 연결이 안 돼. 초등학교 교사 폭행, 해고 폭행이랑 이게 그렇지. 탈출인데 이거는. 그래서 나는 저 형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이러고 봤어. 야. 야. 잘하셔요. 근데 이 작용 반작용. 이 네. 그림들 보시면 제가 이제 트롱프 레유라고 포털에 검색하시면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트리가트 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었구나라는 그림들 되게 많이 뜨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고려시대 날 그 화가 왜 벽에다가 그림 그려놨더니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야 솔고. 뭐 답 없어요. 솔고 아 솔고. 솔고. 솔고가 고려시대야? 신라 아니야? 신라 시대였나요? 공부를 안. 그러니까 황룡사란 절에 그림 그려놨더니 새들이 와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원조격인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근데 또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어찌 보면 배척당하기도 했다는 것도 시대의 변화라는 게 세상 같은 물건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에 들어있긴 해요. 강변 저 시간 30초 남았는데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 딱 우리 저 3번 시즌 아이템을 보면 네. 오늘은 무슨 그림을 골라야 되겠다 딱 생각이 나고 네.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쫙쫙쫙쫙 정리가 돼요? 그런 진짜 식으로 궁금해. 되지는 않죠. 평소에 그림 많이 찾고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아 제가. 그래요? 앞으로도 네. 계속 찾으세요. 네. 이수연님께서 살롱디지 없었으면 어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하셨고 몸미님께서 힐링타임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으면 아이템을 하나 줄이더라도 아, 그럼요. 네. 홈페이지는 2개 줄여도 돼요, 2개. 네, 최고 인기 코너. 네. 자, 도망을 오늘 못 가겠어. 내가 탈출하고 싶어. 책 2권 써야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백변, 양변, 허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